네, 제가 그 중동 지역에 국정감사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그쪽 지역의 형편을 보면은 그 지역들이 지금 현재 자원 부국이고 또 국제 비즈니스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걸 느꼈고, 특히 우리 현재 진출한 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 국감을 대비해서 20여 개 그 현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외교부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은 그 현지 기업인들은 그 열악한 기후와 또 스폰서 제도의 불합리함, 또 거기도 지금 부동산 폭등으로 주택 임대료 등 이런 폭등의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안정된 기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관이 최초 진출할 당시에 그 금융 지원이라든가 비자 발급이라든가 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줘서 고맙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시적이지 못하다. 최초에는 잘 지원이 되는데 계속적인 지원이 좀 부적합하다. 또 현지 인맥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해서 기업인들이 활용하도록 해달라. 또 이 현지의 그 정보 제공과 면담 주선 등이 형평성이 있게끔 일부에만 제공되지 않고 기업인들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되도록 기업인과 자주 면담한 기회를 좀 현지 대사관에서 좀 만들어 달라. 또 현지 인맥을 발굴을 해서 기업인들과 연결해 줄 경우에 그 신상 정보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현지에 진출하는 기업인들이 그에 잘못돼 가지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특히 좀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남아공이나 네덜란드 대사들이 마치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기업인들과 함께 미팅을 자주 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런 걸 좀 벤치마킹 해줬으면 재공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국 현지의 높은 수준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 재공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네덜란드 대사처럼 경제사절의 역할을 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수집에 나서야 하는 이러한 인식에 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사항이고요. 저희가 금년 4월에 공관장 회의를 했을 때도 그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했고, 또 4월 24일 날은 기업인과의 만남이라는 그 장소를 설정해가지고 500여 건의 직접 대사들이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은 앞으로 계속 적극 장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중동 지역에 지금 경제 교류는 활발히 되고 있는데 문화 교류가 아주 열악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 4년간 외교부가 추진한 민간 예술단체 해외 공연 파견 사업이 242회 있었는데, 그중에 중동 국가는 단 8회, 3%에 불과하고 나머지 미주 유럽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봤습니다. 중동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중동을 경제활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이 문화 충돌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 우려를 현지 기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문화 교류 면에서도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다른 지역 외교관도 마찬가지지만은 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재공관의 외교관들은 외교관이라는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발상과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경제사절, 문화사절로서 앞장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도 금년에 그 아랍 문화 축전이라는 거를 5월 달에 개최를 했고, 또 지금 현재 그 한 아랍 소사이티를 우리가 금년에 결성을 해가지고 지금 캐러반 행사를 해서 아랍 국가들이 좀 순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에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대처에 지금 발빠른 대처들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긴급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FTA 비준 협정안을 아마 국회에 최근에 제출하신 모양인데 이 한미 FTA 비준 협정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금 양론이 있죠. 빨리 이거를 비준하는 게 좋겠다.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다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조기에 발효되는 것이 좋다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찬성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종합해서 본다면은 결국 아까도 조금 전에 그 정세균 대표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보다도 좀 앞서가서 처리를 하는 것이 그래서 뭐 가급적 조기에 발효를 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해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런 뚜렷한 그 입장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회에서 우리가 너무 앞서갈 때 어떤 느낄 수 있는 뭐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서 느끼는 부담은 미국이 더 클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뒤따라 오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앞서가는 사람이 특별히 뒤에 오는 사람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태도가 변하실지 모른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도 우리가 빨리 우리 정부가 비준 협정을 해줘서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사실 그 지난 정부에서 끝냈어야 될 일이거든요. 새 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 잘못해서는 FTA가 다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이로 인한 우리 농업 부분의 피해 부분, 우리 국내 피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좀. 예. 그 농업 부분은 사실 내용은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잠재적인 그 수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요. 정부 안에서 그런 부분이 제기됐기 때문에 전 정부적으로 특히 농림수산 쪽에 그 보다 그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설명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자는 그러한 이 결정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해갈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